디자이너 자격 시험은 지금 현재 그 학생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또는 이제 실내 디자인 학과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3, 4학년 정도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험은 지금 접수를 6월 22일부터 해서 8월 14일까지고 그다음에 시험은 8월 22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그 합격자는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실기 시험은 필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3년의 그 실내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이 있을 때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실기 시험은 올해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근데 실기 시험 지금 8월 24일에서 10월 16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시험을 10월 24일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제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 그럼 이제 막연하게 뭐 실내 공간에 대한 것만 시험을 치르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실내 디자인이라는 것이 문화적, 인과학적, 정치적 성향을 다룰 수 있는 인간 중심 전략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실내 공간에 대한 것도 당연히 물어보고요.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는 실내 인테리어 환경의 계획 및 디자인에 적용되는 전문 지식, 인간 및 인간 행동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실내 디자인에 대한 법규,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인간공학, 인체 사이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설비, 그리고 뭐 음향, 조명, 뭐 길찾기, 그다음에 인간 환경 행태, 그다음에 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설계, 분석, 뭐 문서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되게 골고루 물어보기 때문에요. 실내 공간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에서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을 뭐 고민해보고 고려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안에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 및 달성에 대한 게 있고, 자료 수집에 대한 게 있고, 건물 외부 환경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뭐 개념화, 그리고 재료 선택,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 가는 것도 있고, 설계 도면 및 문서 작성에 대한 것이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전문가들 사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걸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것인지, 계약 관련 업무, 사전 사후 디바이스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게 있고요. 최근에는 뭐 녹색 건축 인증, 그다음에 뭐 건축 인증, 그러니까 BF에서 그 베리어 프리 인증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은 지금 국토부 공인 민간 자격증이고요. 지금 실내 건축가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의 종류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고 필기 시험이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로 자격 시험을 본 후에 자격증은 실기 시험을 봐야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를 보고 3년, 4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필기를 학생들이 보고 또는 이제 막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하신 분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기 시험을 보시고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제공인을 획득하여서 현재는 2025-035입니다. 공인 제11회 자격 예비 시험은 저희가 지금 8월 22일로 보고 있고요. 시험은 모두 4교시예요. 1교시에는 실내 계획, 2교시 실내 환경, 3교시 실내 시공, 4교시 실내 구조 및 법규고요. 실내 계획에는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 계획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디자인 경영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디자인 경영은 꼭 시험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실내 환경은 인간공학, 환경 행태 심리,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 들어있고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및 관리,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설계 도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실내 구조 및 법규에는 실내 구조, 건축 관련, 소방 및 피난 관련,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그 노약자 시설에 관한 게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이쪽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한 ADA 관련한 그러한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비 시험은 과목별 50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60% 받으시면 되니까 50점을 받으시면 50점 이하를 받으시면 평균 60이라도 꽈락이 있어서 탈락입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50점 이상 받으셔야 하고요. 과목별로 50점 이상 받으셔야 하고요. 총 60% 이상의 평균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 설계로 넘어가는 이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이라는 거는 이번이 아니고 10월인데 그때에는 실내 공간에 대한 기획 영역과 설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기획 영역에는 공간 분석, 재료 계획 개념 스케치가 들어가고 설계 영역에는 평면도, 천정도, 주요 인면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20일에 응시 가능하신 분은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 실내 디자인 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대학 4년제 또는 5년제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3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합쳐서 4를 만드시면 돼요.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필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예비시험 합격자로 상기 각 항의 사항에 추가로 실내 디자인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는 네, 어,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디자이너 자격 예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졸업 증명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증명서가 있는데 실내 디자인 학과라고 이게 딱 찍혀 있지 않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신 경우에 저희가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는 그 성적 증명서나 이수 과목을 보고 저희가 시험을 치룰 자격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빠르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서는 6월 20일부터 접수고 그다음에 실내 디자이너 예비시험, 자격 예비시험은 보통 4교시, 그러니까는 총 4교시, 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오후 시간대 시험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시험을 치르느냐. 실내 계획, 실내 환경, 실내 시공, 실내 구조 및 법규가 있고요. 실내 계획 안에서는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 계획, 공간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실내 공간 계획의 개요 및 공간별 계획에 관한 제반의 지식, 노약자, 장애인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지식, 디자인 경영과 운영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 등이 있습니다. 실내 환경에 대한 건 인간공학, 환경 심리 형태,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이 있는데요.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 설계를 위한 지식, 인체 치수와 감각, 심리 행태 이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이론 및 지식, 새집 증후군 등 층간 소음을 비롯한 열, 공기, 빛, 등에 관한 지식 등이 들어가고요.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및 관리에서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인데 이 과목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시공 방법 및 마감 재활용, 공정별 시공관리, 시공계획, 시공방법 및 마감재 활용 능력, 적산이온 등이 있고요. 실내 구조 및 법규, 실내 구조, 실내 건축 관련 법규, 소방 및 피난 관련 법규,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 실내 건축을 위한 구조 시스템 관련 지식, 대반 실내 건축 관련 법규에서 여기도 외울 것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항을 어떻게 내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이러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는 문항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기에 주로 보시면 실내 디자인 이론 9문제, 공간별 계획 12문제, 유니버설 디자인 10, 디자인 경영 9에서 40문제고요.
실내 환경 내에는 인간공학, 환경심리학 8, 실내 설비 7, 조명 7, 친환경 디자인 10문제에서 40문제. 요즘에 친환경 관한 그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 시공 안에는 공정별 시공 관리,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관련해서 13문제, 8문제, 12문제, 7문제에서 40문제고요. 그다음 실내 구조, 실내 건축 관련 법규, 소방, 피난, 안전 마감 기준 관련 법규,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 해서 실내 구조 17, 실내 건축 관련 법규 7, 죄송합니다. 실내 구조 13문제, 실내 건축 관련 법규 7문제, 소방, 피난, 안전 마감 기준 관련 법규 13문제,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 7문제 해서 40문제에서 총 160문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로 들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내 계획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이 갖는 조형 심리적 효과에 대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수직선은 구조적인 높이감과 존엄성,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수평선은 확대 무한 평온한 확장감이 있는 동시에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징이 있다. 사선은 생동감이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곡선은 경쾌하며 남성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여기서 가장 바른 거는 1번이죠. 나는 이 수평 1번은 맞고요. 2번에서 수평선은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징이 없죠. 사선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지는 않고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곡선은 남성적인 느낌보다 여성적인 느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요즘 뭐 남성, 여성 말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그래도 곡선은 부드러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1번이죠. 공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에요. 1번 공간은 적극적 공간, 소극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 공간은 사용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수없이 변한다. 실내 공간은 부피로서의 최적 개념을 갖는 넓이로 이해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공간은 시간의 개념이 작던 크던 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던 것이고요. 최근에 실내 건축 디자인 경향을 할 수 없는 것, 인간 중심 디자인,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신축 중심 디자인. 요즘은 재활용, 재사용 이런 것 때문에 4번이 틀리겠죠. 실내 건축 계획 디자인 프로그램의 순서로 적합한 거. 목표 설정, 정확한 요구사항, 명확한 요구사항, 검토, 수집과 분석, 정리, 결론, 결과 제공이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목표 설정이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나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걸 정리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나 디자이너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내 환경은 작업 조명 시 작업 부위와 인접된 주변 공간 사이의 조도 대비로서 권장되는 대비는 조도 대비 중간 것과 그 다음에 요 대비에 대해서 몇 대 몇이 좋겠느냐. 그래서 작업 부위와 인접된 주변 공간 사이는 3대 1. 그래서 2번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은 그냥 리저너블하게 생각했을 때 답을 끌어낼 수 있으면 편하죠. 이거 막 2대1, 3대1, 5대1, 7대1 어느 거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공부하실 때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시공에 대한 건데요. 실내 공간에서 내력벽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항부의 하중, 상부의 하중과 벽 자체의 하중을 받는 벽이 내력벽 맞죠? 2번은 실내 공간이나 동선계획과 무관하다? 아니죠. 내력벽도 이 동선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벽 자체 하중만을 받는 벽은 아니죠. 천정의 하중도 받아야 됩니다. 건식 구조로만 구성된다? 아니죠. 습식 구조로도 구성이 됩니다. 가구를 만드는데 나무 구부리는 걸 시도하고 그러면 토넷밖에 없습니다. 나무 구리는 걸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토넷 브라더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화점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인데요. 마스터 플랜을 먼저 할 것이냐, 기본 전략 계획을 먼저 할 것이냐. 마스터 플랜은 기본 전략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기본, 마스터 플랜, 스토어 디자인, 그 다음에 VMD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페시픽한, 좀 더 좁은 그것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지하층을 제외한 전층에 설치한다는데요. 지하층에도 당연히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뭐가 있냐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예비 시험 관련한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요 내용은 이게 지금 공유가 되겠죠? 요 내용은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에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뭐가 있냐면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만요. 아, 네. 이거를 지금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오늘 이제 오신 요 이제 설명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요 내용을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공부할 수 있는 그 수험서인데요. 옛날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내 건축가 협회와 실내 디자인 학회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요 기출문제하는 요것을 좀 미리 풀어보시고, 아,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험서를 보시면 조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기출문제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를 알고 그쪽 분야의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시면 그러면은 시험 공부를 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이제 필기시험. 필답고사에 대한 건데요. 문제를 이제 기존 기출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드리면 그거를 단연치를 풀어보세요. 한 번만 풀어봐서는 절대 시험에 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드린 참고자료 꼭 여러 번 훑어보고 시험에 응시하시고 꽈락 50점, 합격은 전체 평균 60점인 거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 있는 참가 신청서에 이메일 중 채팅창에 지금 뭐죠? 채팅창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시험 대비 참고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2024년에 시험 문제가 중점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자, 실내 계획의 경우에는 실내 건축 개념, 형태, 지각, 특성, 색채 속성 및 색채 조화론, 서양 건축사 사조 특징, 모듈 계획, 백화점 조명 방식, 전시 공간의 전시 표현 기법,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 실내 환경은 인간과 연구 배경, 인간과 연구 분석 방법, 영역성과 개인 공간, 강전 설비 종류, 재현 구획 기준, 로우 탱크 방식의 특징, 조명 용어, 신재생 에너지. 실내 시공에는 가설 공사 종류, 벽체 목공사 시공 방법, 목재 성질, 수성 페인트 특성,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 그 다음에 건축사의 공사 원가 구성, 표준 품생과 유리대가, 그 다음에 방청 도료 특성, 그 다음에 실내 구조 법규에는 하중의 종류, 유리공법의 종류, 커튼홀 구조 구정 방지, 계단 설치 기준, 거실창 면적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험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물론 100점을 맞기는 어려워요. 시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50점 넘는 건 되게 쉬워요. 공부만 하시면.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필기시험이고요. 지금부터는 10월에 있는 실기시험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미 3년이 넘으신 분들은 바로 그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공간으로 디자인해라라는 것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드리고 그 공간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획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그러고 평면도는 한 장, 천정도 한 장, 인면도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디자인 기획에 대한 거 두 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 기획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공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에 평면 구성이 어떤지 이거를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리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스케일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뭐 100대 1, 50대 1 이렇게 그리라고 말씀드리면 도면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도면 안에서 어떠한 디테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천정도면 조명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경우에는 인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인면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형 주거 공간, 여기에 공간을 어떻게 계획할지, 그 안에 공간에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할지, 다이어그램은 어떤지, 뭐 실제로 평면을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조명을 그러니까 천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면을 만드셔야 되고, 투시도는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아요. 근데 투시도를 그려서 제출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평면을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1층의 평면과 천정의 안에 있는 조명이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아야 되고 그 공간의 사용인하에 맞게 평면과 천정, 인면이 맞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 사례도 공간별 디자인 의도 및 스케치에 관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 핸드 스케치를, 아니 핸드라이팅을 조금 그 좀 그래도 밀도 있게 하신 사례라 저희 가져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평면과 그다음에 천정의 그 배치가, 그러니까 천정도가 맞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디자인 컨셉의 사례고요. 평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각 면이 보이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사례는 이제 잘 된 사례 중에 이제 집약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기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드려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캐드가 아닌 손으로 평면 천정, 그다음에 개념 제안서, 인면도 이런 내용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기 시험을 보실 분들은 연습을 하셔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평소에 이제 그 평면, 인면, 그 다음에 천정 계획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잘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핸드로, 손으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 시험을 치르기가 굉장히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